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물리하는 배진철입니다. 사실 지금 선택 과목도 잘 못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물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할게요. 일단은 이제 고3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시험이 있잖아요. 수능이 있고 학교 내신이 있고 이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그 대학별로 보는 독특한 면접은 좀 차치하고 그 크게 이제 세 개의 시험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수능은 수능대로 평가하는 게 있을 것이고 논술은 또 논술대로 평가하는 게 있겠죠.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또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내는 경향도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뭐 독특하거나 신유형 이런 거 없습니다. 여러분 이제 어머님들 그 예전에 여기 뭐 또 수능 보신 분이나 뭐 학력고사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수능은 신유형 뭐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내던 거 냅니다. 에, 그 대신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 못 풀어요. 똑같은 거 나오는데 애들이 못 풀어요. 국어 같은 것만 봐도 과연 이 글을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애가 한 번 읽고 단지 독해력만으로 논리성만으로 이 지문을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문 내용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우리 그렇잖아요. 19살짜리가 전 영역에 어떻게 고르게 상식을 갖고 있겠어요. 국어는 또 국어대로, 수학도 수학대로. 그러니까 과탐도요. 무슨 공식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.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면 얘는 불가능하니까 이 경우는 아니 경우의 수 따지고 있어요. 그 수학 문제인지 물리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. 생물도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능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기본적인 자질 평가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충분히 연습을 했는가. 새로운 거 심화학습 내지 않을 테니까 네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연습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같아요.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? 보통 아이들이요. 한 4등급 이렇게 나오면 모의고사 3, 4등급 나오면 한 두어 달 공부하면 1, 2등급 되는 줄 아는데 1년이 지나도 3, 4등급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어머님들이 이게 수능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독하게 공부한다는 애들은요. 기출문제 5번에서 10번 보고 가요. 걔가 머리가 나빠서 10번을 받겠어요. 서울대 의대 간 애가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기출문제 똑같은 걸 10번을 풀었을까요? 얼마나 지겨웠겠어요. 막 토 나왔겠죠. 그런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한 2달 과외하면 1등급 되고 뭐 한 3개월쯤 지나면 얘가 만점 나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논술은 그럼 뭘 평가할까요? 논술도 또 논술대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겠죠. 제가 물리니까 물리 얘기를 좀 할까요? 물리 원투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역학 개념이 일에너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.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얻는다예요. 근데 그 교과서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. 양의 1에서 음의 1을 뺀 값을 알짜임이 한 일이라 하며 이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게 일에너지 원리입니다. 수능에 나오죠. 예, 나옵니다. 아이들 문제 풀게 하면요. 잘 풉니다. 근데 일에너지 원리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. 논술에서 뭘 요구할까요? 자, 이걸 풀어라 그러겠죠? 그럼 거기 써야죠. 일 에너지 원리에 의해서 철수가 한 일은 양의 일이고 마찰력이 한 일은 음의 일이므로 철수가 한 일에서 마찰력이 한 일을 뺀 것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하고 식을 써야 돼요. 근데 그걸 안 쓰죠. 식 쓰고 답 쓰고 내고 나와요. 그거 빵점이에요. 빵점이에요. 논술백서에 써 있어요. 설명 없이 식만 나열하고 답만 쓰면 빵점 써 있어요. 뭐 평가하는 시험이에요. 수능처럼 골 때리는 문제 내지 않을게. 그 대신 네가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서술해 봐요. 너 일에너지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? 이 그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있어.
설명하고 식하고 계산하고 답하고 해. 논술 문제가 수능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. 뭐 평가하는 시험인지 아시겠어요? 근데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? 처음에 풀어봐 하고 딱 주죠. 그냥 식하고 답만 낸 애들이 70%예요. 무슨 시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렇게 낸 빵점이라고 써 있는데도 그렇게 내고 답 쓰고 동그라미 탁 치고 내고 나와요. 그 자기 맞았다고 뿌듯해하면서 나오겠죠. 아, 문제 쉽는데 수능 문제 쉬워 그러면 빵점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시험인지를 알고 덤비지 않으면 공부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. 어차피 떨어지는데. 이거 보세요. 어머니 보세요. 달리기 시험을 봐요. 나는 이 친구가 달리기를 잘하는지를 보고 싶어요. 자, 달리기 하는데 얘가 갑자기 오더니 턱걸이를 하네. 막 그러더니 선생님 저 턱걸이 잘하죠? 뽑아주세요. 그래요. 뽑아줄 수 있어요? 아니 달리기 잘하는지 보고 싶은데 막 턱걸이 하면서 저 힘세죠? 뽑아주세요. 이러면 어떻게 해요?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. 그 시험이 원하는 걸 해줘야 붙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아이들 다 알 것 같죠? 하나도 몰라. 30분 안에 20문제를 풀고 100분 안에 수학 30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, 어머님들? 어머니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. 뭘 해야 되죠, 수능에서는? 연습을 해야죠. 연습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빨리 풀어요? 근데 아이들은 뭘 찾죠? 빨리 푸는 비법을 찾죠. 빨리 푸는 비법을 강의하는 선생을 찾아다니죠. 그러니까 걔가 점수가 오르겠냐고요. 걔가 점수가 오르겠어요. 방향이 안 맞잖아요, 방향이. 그 사람은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어머님들 있잖아요. 고3 올라가서 제일 골 때리는 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. 이거 방향 맞춰서 공부 안 하시면요. 6개월, 1년이 지나도 점수가 똑같아요. 하나도 안 올라요. 이거 얘기하면 모르죠. 1년 뒤에 아마 제가 오늘 한 얘기 생각날 거예요. 우리 애는 왜 1년이 지났는데 3월달 모의고사 점수 똑같냐 이럴 거예요. 방향이 안 맞아요. 그 시험이 원하는 걸 공부하지 않고 있어요. 논술은요. 심화 문제,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. 뭘 원해요? 정확성. 조금 느리게 풀어도 되니까 네가 정확한지 한번 봐봐. 보겠다 이거. 빨리 푸는 애들도 좋지만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좀 느려도 정확하게 하는 애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시험이 논술이에요. 그럼 논술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? 정확하게 서술하는 걸 연습해야죠. 첨삭도 받아야 되고. 그죠? 답만 맞추는 게 아니죠. 거기다 비법하고 요령 적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. 교과서 개념 정확하게 적어서 이 개념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를 서술하는 걸 해야죠. 사실은 빨리 푸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그다음에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필요하죠. 수능이라고 해서 개념 모르고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예. 근데 어, 공부하는 기본 틀은 동일하겠지만 결국 그게 드러나는 거. 그게 조금 다를 뿐입니다. 그래서 수능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걸 요구하는 시험이고 논술은 그 정확도 좀 느려도 되니까 네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보고 싶은 시험이에요. 그래서 그걸 알고 좀 준비해 주시고 어, 제가 지금 사실은 그 물리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제가 알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선택 과목 선택지 잘 못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얘기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. 그 과학을 보는 학교가 일단은 사실 메인 대학은 연대예요. 연대인데 연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 원과목, 투과목 중에서 연대 같은 경우는 투과목 비중이 훨씬 큽니다. 제가 적지 않을게요, 어머님들.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투과목 비중이 훨씬 큽니다. 연대는요. 투과목 요즘에 아무도 안 하죠. 투과목 하는 애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예요.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물리 1에 있고요. 2에 없어요. 어렵거든요, 내용이.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. 그거는 누구한테 유리해요? 그걸 내면. 원한 애들한테 유리하죠? 절대 안 내요. 아시겠어요? 근데 연대 시험 보면 시험 준비하면 연대 논술 준비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풀고 가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
그거 풀고 있어요. 미치겠어요. 진짜 그거 보면. 어? 그러면 심화학습이 나옵니까? 선생님 일반 물리학 수준의 그런 게 나오나요? 안 나옵니다. 절대 안 냅니다. 2에서만 냅니다. 교과범위에서는. 예전에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에서 일반 물리학 범위를 넘나드는 진짜 어려운 심층 문제가 있었죠. 요즘에 그런 거 안 냅니다. 근데 역시 그걸 또 풀고 있어요. 모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주셨대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걸로 수업하셨다고 열심히 풀고 있더라고요. 안 나옵니다. 그러면 나는 물리를 잘하니까 그러면 투 과목 잘하니까 그럼 일반 물리학을 푸는 게 맞나요? 맞나요? 시험에도 안 나오는 게 푸는 게 맞나요? 그냥 알더라도 한 번 더 연습하는 게 맞나요? 어? 한 번 더 연습하는 게 맞죠.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합니까?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. 시험을 보라고. 그 시험이 뭘 평가하고 뭘 요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잘 보고 공부를 시작하라.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야. 그냥 열심히 하면 점수가 네가 노력한 것보다 항상 적은 결과를 가져간다. 어머님들도 제가 할 말 꼭 명심하시고요. 아이들하고 진짜 그 방향을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. 알았어요? 네. 안 그러면요. 이만큼 시간 투자했는데 결과는 요만큼 나와요. 정말 점수 안 나와요. 정말. 얘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. 이게. 머리 다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일단은 투 과목 중에서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내냐? 아닙니다. 메인 개념이 있죠. 그 단원의 메인 개념. 그럼 생각해 보세요. 수능은 막 20문제 보자만 논술은 하나 주제 가지고 뭐 두세 문제 내거나 한 두 개 주제 가지고 네 문제 내거나 그래요. 그러면 한두 주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럼 어머님들이 교수면 뭘 낼까요? 거기서 그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낼까요? 아니면 쫙 구석에 누가 읽어는 봤을까? 이런 개념 내겠어요. 당연히 메인 개념 내죠. 그러면 그 단원의 메인 개념 있잖아요.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. 음?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. 선생님 그거 저 잘해요. 알았어.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연습하고 가. 이게 맞죠? 아, 너 잘하니까 너는 그럼 일반 물리학하고 가자. 그러나요?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T자 S자 시험 보는데 야, 너 운전 잘하네? 그 너는 드리프트 해. 그래서 걔 드리프트 연습시키고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게 하나요? 그 미친 거 아니에요? 선생이 미친 거죠. 예. T자 S자 잘하네. 그래도 한 번만 더 하고 가자. 이게 맞지? 이건 잘하는구나. 그래, 넌 잘하니까 넌 드리프트 해. 자, 트랙으로 나가자. 막 드리프트 시키고 자, 이제 시험 보러 가. 선생이 맛이 간 거죠. 애도 맛이 갔고요. 그죠? 어머님들 제가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정신 나간 선생들 진짜 많습니다. 애들도 정신 나간 애들 많고 정말 많습니다. 자료 보면 기가 찹니다. 예. 그다음에 그래서 논술은 그러면 그 서술하는 건 그냥 하면 되냐? 아니죠. 예. 이 서술하는 것도 그 설명 순서에 맞춰서 틀을 잡아서 연습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번에서 8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보통 8회 정도 특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4번 정도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요. 한 8번 정도 해보면 대략 어떤 형태로 답을 하는지 압니다. 이거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투과목 수준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? 제가 볼 때는 학교 내신 정도면 충분합니다. 절대 구석탱이에 있는 거 심화학습 안 나옵니다.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해 주세요. 어, 학교 내신 정도면 충분하고 선생님 저 예전에 올림피아드 하느라고 조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? 괜찮습니다. 선생님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. 이러면 좀 그렇지만 내신으로라도 한번 봤으면 괜찮습니다.
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그래서 내용 심화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맨날 나오던 거 내고요. 그죠? 그다음에 그 심화 학습 나오지도 않고요. 메인 개념 갖고 조금씩 돌아가면서 내는 건데요. 그래서 그거 하고요. 그다음에 쓰는 거 연습하고 그 대신 정확하게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. 그러니까 그게 논술 시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어머님들 그 논술은 뭐 일단 당장 마음에 없으시겠지만 하다가 나중에 9월 모평 보고 점수 안 나오면 그때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매년 있거든요. 예. 근데 연대 보고 싶다 그러는데 파이널 3회 특강 하는데 왔더라고요. 예. 근데 투 과목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논술 처음 하는 학생이에요. 붙겠어요? 아니 어머니 연대가 어떤 학교예요? 한 3일 공부하면 가는 학교예요? 아 그랬어요? 이제 연대 나왔는데 3일 공부하지 않았는데 계속 놀다가 한 3일 공부하면 연대 가나요? 그런 마인드로 대입을 준비하니까 재수생들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? 연대를 3일 공부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걔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거죠 도대체? 연대가 무슨 전문대인 줄 아나 보죠? 예.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6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. 수리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. 수리는 많이 하시면 수능에도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. 그래서 수리 논술 한 번 정도 하는 거 빼놓으시고요. 그다음에 연대나 이렇게 그 과학 전형 얘가 좀 과학에 좀 잘한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과학 전형 들어간데 하고 싶으시면 6월에 한 8회나 12회 정도 특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시고 논술은 제가 아까 수능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온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. 혹시 위에 애들이 있으면 경험해 보셨어요? 점수 진짜 안 나와요. 1등급 올리기가 진짜 막 피가 말라요. 피가 말라. 근데 애들은요 한 2달 공부하면 2, 3등급 슉 올라가는 줄 알아요. 1등급 올리기가 1년씩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. 미쳐버려요.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논술은요 정말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어요. 정말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어요. 내가 만약에 우리 애가요 일주일에 3시간 수능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? 1년을 공부해도 1등급이 안 오르는데 3시간 더하고 덜하고가 의미가 있을까요? 없어요. 3시간 할애해서 수리 노트를 하세요. 그리고 과학 잘하면 과학 논술도 시키시고 나중에. 그렇게 해보세요.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어요.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자, 어쨌든 오늘 제가 이게 6월 달이면 좀 더 과목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제가 아직 예비 고3 어머님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예, 만만하지 않습니다. 예. 화이팅들 하시고 어머님들도 힘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랑 플랜을 잘 짜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예,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